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KBO 국내 야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FC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지난 대결에서는 광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다만 경기 내용 자체는 광주가 더 좋았고 자신들의 골도 자책골과 중거리 한 방으로 이긴 것이었다. 사실 광주에게 약한 이유는 강원은 늘 강한 압박을 주축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인데 광주의 특성은 상대 압박을 유도하고 이를 벗어나 넓은 공간을 저격하는 것이라 플랜 A 자체가 광주의 상성이라는 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광주는 전북까지 격파하면서 3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 중인 모습이다.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지금은 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허율은 센터백에서 더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탈압박 기술이 좋아서 빌드업이 되는 왼발 센터백이라는 희귀 자원으로 거듭이 난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광주의 팀플레이 특성상 강원이나 울산 같은 압박 위주 공격적인 팀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강원이 광주의 압박 특성을 잘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대결은 경기 내용이나 득점이 들어간 상황은 강원의 운이 따른 상황이라 본다. 광주의 수비력도 지난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으로 공격에 비해 약하다는 이야기도 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울산현대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대구를 격파했다. 김판곤호의 첫 출항은 승리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대구에게 슈팅을 많이 허용했고 아직 김판곤 감독 체제에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어서 자책골 이외에는 골이 나오지 않은 것은 좀 아쉬웠다. 하지만 상대의 낮은 라인에 맞서서 유저 빌드업으로 일관하지 않고 어쨌든 돌파에 성공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수원은 이제는 공격력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적 시장에서 이영준이나 이승우가 팀을 나갔지만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았는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는 장신 센터백 최규백을 스트라이커로 올리는 수까지 가동했는데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닌 최규백이 제공권 이외의 장점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결국 김은중 감독도 스트라이커 없이는 힘들다는 한탄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일단 울산도 아직은 김판곤 체제에서 경기력이 자리를 잡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상대의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점과 수원FC의 현재 스트라이커 뎁스 자체가 망가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이 저득점 상황에서라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다. 울산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천FC 대 서울이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천은 이랜드 상대로 꽤 강했다. 특히 이랜드의 공격적인 성향을 잘 방어하고 역습으로 철퇴를 먹이는 경우를 자주 보여주는 형국이다. 부천의 공격이 아주 뚜렷한 수준은 아니지만 3-5-2 포메이션으로 상당히 견고한 수비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이랜드의 득점을 방해하는 것이 잘 통하는 중이다. 부천이 지난 3경기에서 이랜드 상대로 멀티 골 실점이 없기도 했다. 이어서 이랜드는 수비적인 상황은 썩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후반 조커로 쓰일 예정인 몬타뇨 등 공격진이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늘 수비적인 규율이나 안정감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다. 공격수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요구하는 성향은 아니라서 빌드업과 수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센터백들의 부담이 크다. 김호규와 오스마르도 클리어링이나 패스 등 미스가 상당히 잦은 편이기도 하다. 부천이 최근 이랜드를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국인데 수비를 바탕으로 이랜드의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부천이 득점력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핸디캡을 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인데 최근 2승 1무로 부천이 우세하기 때문에 일반 승리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부천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충남 아산 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산은 휴식기 동안 수비를 얼마나 정비했는지가 관건이다. 최근 라인을 쭉 끌어올렸던 김포나 안양, 전남 상대로 다실점을 허용하고 졌기 때문인데 다만 무득점에 머무른 것은 안양에게 졌던 한 경기뿐이고
전체적으로 기조를 수비와 역습 구조로 바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는 점은 다행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 상대로도 밀어붙이는 상대의 배후 공간을 노려서 올 시즌 승리를 거둔 점도 칭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부산은 박진섭 체제와 조성환 체제에서 모두 역습 상황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3연승을 거둔 팀들도 전남과 안양 등 상당히 공격적으로 승부를 거는 데 익숙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아산이 시즌 초반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맞불을 놓는 성향이라면 몰라도 이미 홈에서 자신들이 점유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역습에 당해서 일격을 당하는 등 공통적인 단점을 극복한 느낌은 아니다. 일단 부산이 여전히 지공 상황에서의 흐름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산도 지난 경기들에서는 밀어붙이는 성향의 팀에게 약했지만 공격은 무기력한 모습까지는 아니었고 이미 부산을 상대로 점유가 밀린 상황에서도 승리를 낚아온 적이 있다는 건 특기할 만한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 아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원 삼성 대 전남 드래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은 전남을 상대로는 이미 좋은 기억이 있다. 염기훈호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전남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인데 이는 수원 삼성이 전체적으로 높은 라인을 구축한 팀을 잘 상대한다는 장점에서 돋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안양전에서는 빌드업이나 수비에서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적은 찬스를 잘 살린 결정력은 돋보였다는 평이다. 이어서 전남은 천안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부산과 천안 등 역습 상황에 강한 팀을 상대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장관 감독은 천안전 패배 이후에도 내려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천명하기도 했다. 결국 수원 삼성 상대로 좋지 못했던 시기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 아쉽다. 그나마 플라라나 발디비아를 필두로 한 공격 전개 자체는 괜찮았던 모습이다.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수원이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강력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전남을 상대로는 이미 다득점 승리로 상대를 올가맨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수원 삼성 승리를 추천합니다.